지수함수의 뜻 이렇게 돼 있어. 자, 볼게. 자, 우선 지수함수입니다. 함수라는 게 뭐죠?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함수는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타냈어요. 함수의 뜻은 x와 y의 대응관계. 그래서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불렀었고 그걸 식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죠. y는 fx 이렇게. 즉 y는 x에 관한 식. 그래서 x에 딱 넣으면 y가 하나 딱 대응되는 형태. 이게 함수식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우변에 x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가면 2차 함수, 유리식이 들어가면 유리함수, 무리식이 들어가면 무리함수 이렇게 불렀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수함수니까 이 우변에 뭐야? 지수꼴의 식이 들어가면 지수함수겠네요. 그럼 지수꼴의 식이라는 건 도대체 누구냐? 자, 한번 구별을 해볼 텐데 x가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x가 어디 들어있죠? 그럼 밑에 들어있습니다. 지수꼴이긴 한데 밑에 들어있죠? 그럼 이거는 지수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배웠어요. 뭐라고? 2차 함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지수함수가 아니군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자, y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럼 지수에도 x를 붙였어요. x에 x승 이렇게 돼 있네. 밑과 지수에 x가 다 있네. 자, 이거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정의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이건 정의하지 않는 함수야. 그럼 도대체 누가 지수함수냐? 라고 한다면 자, 얘입니다. 즉 어디에 들어있나요? 라고 한다면 지수에 x가 들어있는 거. 어디에? 지수 자리에 x가 들어있으면 지수함수야. 그래서 얘도 지수함수고요. 자, 보시면 자, 요거 꼭 x가 딱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1차식이 들어있을 수 있죠? 이렇게도 들어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게 지수함수예요. 어쨌거나 x란 변수가 지수 쪽에 들어있으면 지수함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물론 종종 가다 보면 복잡한 형태에 해당되는 이 x승, 이의 마이너스 x승 같은 거에 합 이렇게 해도 얘도 x가 어디에 들어있어? 지수에 들어있다. 그렇죠? 이런 거라든가 자, 해봐요.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냐? x가 그냥 지수에 있죠. 그러니까 너는 너네들 지수함수야 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x라는 변수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지수함수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꼴을 한번 해보자면 y는 a의 x승. 이게 가장 기본꼴이야. 그쵸? 그럼 밑에는 숫자가 들어가고 이 지수 자리에 x라는 변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x 자리에 뭘 넣냐에 따라서 y 값이 탁 나오는 함수 형태인 거고요.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단 a 자리엔 뭘 넣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로그 쪽에서 배우고 지수 쪽에 배웠죠. 뭐였다?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1이 아닌 양수를 넣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교육과정상에서. 그래서 음수인 거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인데요. 뭐는 아닌 거? 1은 아닌 거. 자, 1이 들어가도 사실은 되긴 되는데 문제는 지수함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지수함수는 아닙니다. 이러면 1의 x승 그래서 그냥 상수함수죠. y는 1이라는 상수함수야. 그래서 지수함수려면 밑이 1이 아닌 양수여야 됩니다. 라는 것까지가 지수함수의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의 성질이 뭘까를 가는 게 이제 함수에서 늘 배우는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럼 해보자. 지수함수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래프를 봐야 돼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성질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함수의 모든 공통은 정의역과 치역이죠. 그래서 정의역이 어떤 건지 치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볼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냐 한다면 정점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정점. 그러니까 딱 정해진 점이 하나 있죠. 점을 찍어 놓으면 좀 그래프 그리기 편하거든요. 정점이라는 거. 또 하나 용어가 등장하는데 점근선이요. 여러분들이 점근선을 언제 봤었냐면 고1 때 유리함수에서 배웠죠. 점근선 점점 가까워지는 근데 닿진 않는 선. 얘도 그게 존재하거든.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네 번째. 자, 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예요. 그래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이 둘을 구별하는 것까지가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그럼 한번 그려보면서 이 네 가지를 특징을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건 늘 공통적인 거고 지수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그러면 정점, 정근선, 증가감수. 그래서 지수함수 그러면 그냥 세 가지야.
정점, 정근선, 증가감수, 증감 이렇게 요 세 가지 포인트 가지고 다 문제화됩니다. 문제화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정의역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자, 보죠. 가장 기본꼴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y는 a의 x승인데, 자, 요 밑이 1보다 큰 경우부터 먼저 해보려고. 밑이 어떤 경우? 1보다 큰 경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죠. 자,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뭘 들어보려고 하는 거냐면, y는 2의 x승을 들어보려고요.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럼 정의역을 먼저 볼까요? 정의역이라는 건 이 x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다 넣어도 돼요. 음수, 양수, 영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x축 전부 다 x축 상에 있는 어떤 점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y값의 특징이 있죠. 그렇죠? x는 뭐냐? 그러면 x는 모든 실수. 자, x와 x는 모든 실수죠. 다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정의역이 이거죠. 자, 근데 치역이 문제가 있어요. 치역 봐봐요. 자, 2가 양수죠. 양수를 거듭해서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2의 x승은 늘 양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역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치역 함수값은요, y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와요. 2의 x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역 치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찍어볼게요. 자, x에 0 넣어볼까요? 그럼 0 넣어보면 0,1 여기를 지나지 않을까? 그치? 근데 그게 꼭 밑이 2가 아니라 그냥 어떤 수여도 그냥 0 넣으면 a의 0승은 1이야. 그래서 기본꼴은 늘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네요. 그거를 늘 지나는 정해진 점이다. 그래서 정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점은 되게 많죠. 사실은 여기에 1 넣으면 1,2도 있고 2,4도 있고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점을 하나 찍어야 된다면 대표적인 점으로는 자, 지수가 0이 되는 걸 찍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 편한 점. 정점 하나 찍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올까? 점들을 막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1 넣어보면 2죠? 2 넣어보면 4죠? 3 넣어보면 8이죠? 숫자가 쭉쭉쭉 커져요. 쭉쭉쭉 커진다. 쭉쭉쭉. 왜 그러냐? 2를 x번 곱하는 건데 x가 커지면 커질수록 2를 계속해서 곱하는 거거든요. 2 곱할 때마다 팍팍팍팍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값들이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우와 이렇게 미친 듯이 커져요. 이렇게. 그쵸? 특징을 생각하세요. 속도가 점점 붙는 거지. 곱하기 2를 막 하니까 점점 커져. 오케이?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연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얘는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입니다. 왜? 2를 계속해서 곱하는 거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증가함수인데 얘는 점점 봐봐요. 이게 쭉 내려가도 항상 얘는 양수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있어요. 그래서 x축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x축에 닿진 않죠. 그쵸? 그래서 기본꼴 저 y는 ax승에서 정근선이 누구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x축이 정근선입니다. x축이 정근선이다. 그래서 y는 0이라는 게 정근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증가냐 감소냐라는 건 지금 증가함수죠? 왜? 밑이 1보다 크면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하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증가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꼴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된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이게 끝난 거예요. 그냥 끝이야 이렇게. 이게 끝인데 여기다 뭘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냐면 자, 그러면 저는 밑이 1보다 큰 2를 넣었잖아요. 근데 y는 3의 x승. 제가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밑을 3으로 좀 바꿔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 특징은 다 똑같을 것 같아. 정의역, x 다 들어가. x는 모든 실수. 치역은 양수. 그지? 3을 거듭해서 곱하는데 뭐. 3을 x만 곱하는 거니까. 이게 양수인데 0,1도 똑같다. 정점도 똑같다. 그래서 만나는 교점이 어디냐? 정점에서 만나요. 둘이.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얘는 계속해서 2를 곱해서 커지는 건데 얘는 3을 곱해요. 그럼 커지는 속도가 어때? 훨씬 가파르게 커질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는 와! 더 많이 가파르게 커질 것 같아. 이렇게. 그쵸?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보면 얘가 2분의 1일 때 얘는 3분의 1 더 작아요. 그래서 얘가 값이 이쪽에서는 더 작아요. 이렇게. 그래서 x축에 더 빠르게. 자, 커질 때는 더 빨리 커지고요. x축에 이제 가까워지는 점점점 작아지는 상황에서도 여기도 좀 더 빠르게 갖다 붙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이제 특징을 보시면 요 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의 대소가 바뀌죠. 여기서 노란색이 위에 있어요. 흰색이 아래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흰색이 위에 있죠. 노란색이 아래 있고. 그래서 교점 기준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곡선 그 올라가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얘를 평행이동해서 얘하고 겹쳐질 수는 없어요. 전혀 모양이 달라. 같은 형태가 아니고 하나 이게 올라가는 강도가 다르죠. 곡선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 절대 이제 평행이동해서 겹쳐질 수는 없고 둘의 대소를 보셔야 돼요. 정점 기준으로 밑이 크면 클수록 더 위에 있구나 이렇게. 근데 당연한 거야, 그죠? 더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근데 이쪽은 반대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하나만 더 one more. 그러면 y는 4의 x승 이렇게 하면 더 급격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0,1 지나는 거 맞고요. 더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런 대소들도 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대소 판단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뭐 외울 거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구나. 증가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특징,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x 하나에 y 하나 대응되죠? 증가하는 함수는 뭐예요? 자, x를 하나 집어넣네요. 그럼 y 하나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x를 넣었나요? 그러면 y 하나 나오죠?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하지? 1학년 때 배웠네?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의 특징이 뭐지? 하나당 하나씩 짝이 지어지죠? 이렇게 이차함수 같은 경우는 뭐야? x 다른 거 넣었는데 2대 1 대응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당 하나 나오죠? 증가함수면 그래서 이걸 무슨 함수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증가 감소 함수지만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예요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죠. 1대1 함수의 특징 기억나세요? 계속 증가하면서 계속하면 1대1 함수의 특징. 여러분들 유리함수나 무리함수에서 배웠는데 걔네들도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였어요. 일단 1대1 함수였다. 걔네들 특징이 뭐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 y는 x의 대칭인 함수. 미리 얘기하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 y는 x의 대칭하면 뭐가 된다? 로그 함수가 된다. 고요. 그 두 개를 다 배운 다음에 통합해서 다시 개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지수함수만 하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합쳐서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수함수의 역함수도 존재하는구나. 그게 로그 함수구나 정도는 미리 좀 알아두시죠. 자, 밑이 1보다 작은 거로 갑니다. 자, 가장 기본꼴이 a의 x승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밑이 1보다 작은 거 한번 볼게요. 근데 양수여야 돼요. 그쵸?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큰 거, 1보다 작은 거. 이렇게. 양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정의역은요. x자리에 뭐 못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정의역은요. 모든 실수겠죠. 똑같습니다. 모든 실수야. 근데 a가 뭐 1보다 작아도 어쨌거나 양수잖아요. 양수를 거듭해서 곱하면 무조건 양수거든요. 그래서 a의 x승 그럼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치역은 늘 양수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 0,1인 거 변함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자면 y는 여기다 y는 2분의 1 x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분명 밑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0,1 지나겠죠? 0,1 이렇게 지나고. 자, 그러면 x에다 숫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 2분의 1을 한 번 곱한 거, 2분의 1 두 번 곱한 거, 세 번 곱한 거 이렇게 함수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2분의 1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아무리 2분의 1 곱해서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죠. 엄청 작은 수가 되겠으나. 그래서 x축이 정근선입니다. x축 정근선이고요. 자, 감소함수네요. a가 어떤 거? 밑이 1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특징입니다. 기본꼴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런데 y는 3분의 1의 x승을 한번 그려볼까요? 3분의 1. 자, 3분의 1 같은 거 그려보시면 2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와 3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하고 어떨까요? 감소하는 속도가 3분의 1이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하겠죠? 상상해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누가요? 3분의 1이요. y는 3분의 1의 x승 그래도 x에 0 넣으면 0,1 여기 정점 지나고요. 자, 그 이유에서 2분의 1 곱하는 것보다 3분의 1 곱하면 쭉쭉쭉쭉 더 감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 정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자, 여기 보면 2분의 1인 것보다 3분의 1이 더 아래 있죠?
여기서는 뒤집어지죠? 여기가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점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위아래 대소가 좀 달라요. 헷갈릴 때는 뭐 하면 되냐? 그냥 값 넣어보면 돼요. 아, 여기서 누가 위지? 라고 했을 때 헷갈리면 여기 x에 1 넣어보면 돼. 여기다 1 넣으면 3분의 1, 여기는 2분의 1이죠? 아, 그럼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지? 그래서 위에 있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헷갈릴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소도 좀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성질이에요. 지수함수의 성질 뭐가 있어요? 이건 정의역 지형은 당연한 얘기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정점, 정근선, 증가감소. 정점, 정근선, 증가감소. 이거 가지고 하는 것이다. 정점, 정근선, 증가감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꼴만 다룰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건데 대칭이동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세요. 특징을 좀 보시죠. 자, 기본꼴부터 볼게요. y는 2의 x승이 있었어요. y는 2의 x승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걸 그려보자면, 자, 요렇게 기본꼴 생긴 거. 자, 0,1 지나고, 와, 쭉 증가하는 증가함수겠죠?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x축 대칭도 해볼 거고요. y축 대칭도 해볼 거고, 원점 대칭도 해볼게. 그냥 한번 쭉 보자. 개념이니까. 자, x축 대칭하면 y자리에 마y 대입하는 거 기억나지? y자리에 마y. 그래서 마y는 2의 x승. 마y는 2의 x니까 마이너스 우변으로 넘겨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x축 대칭이네요.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x축 대칭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0, 마일 지나고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죠. x축 대칭한 게. 이게 지금 2번 요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매번 얘를 그릴 때마다 1번을 그려놓고 x축 대칭하기는 귀찮잖아요. 귀찮죠? 그래서 어떻게 바로 그리시면 되냐? 그러면 똑같이 얘도 정점을 찍어봐요. 그럼 x에 0을 넣어봐요. 그럼 0, 얼마죠? 마일을 지나요. 그렇죠? 이렇게 지나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2x승이 늘 양수니까 마이너스 2x승은 늘 음수예요. 정근선이 x축이에요. 정근선 체크하시고 정점 체크하시고. 즉 이렇게 x축 그리고 정점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2점 지나면서 여기엔 닿으면 안 되니까 이쪽 영역에 있겠죠. 이쪽 영역에 이 아래에 그려지는 건데 증가냐 감소냐 하는데 특징을 보시면 알아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죠.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대칭해가지고 마이너스가 앞에 생기잖아? 그럼 뒤집어져요. 감소로. 원래 증가였는데 마이너스가 생기면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때문에 원래 증가인 줄 알았더니 마이너스 때문에 너 감소구나. 그러면 감소하게. 근데 이렇게 감소하게 하시면 안 돼요. 아래로 볼록으로. 얘들아 이거 위로 볼록이라고 한다. 얘가 얘들아 이렇게 급격한 것만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모두 이렇게 완만한 것도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감소하게 하면 뚫고 나가잖아.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위로 볼록을 그려야 된다는 거는 이 정근선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바로 그리셔야 돼. 언제 이걸 딱 그린 다음에 언제 대칭해. 대칭한 건 알되 그래프는 바로바로 그려보기. 그럼 다시 한번. 자, 뭐 할 거냐? 그러면 이거 말고 y축 대칭 해보자. 잠깐만요. 자, y축 대칭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자, y축 대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듯이 x의 보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2의 마이너스 x승을 넣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많이 했죠? 그럼 좀 전에 봤어요. 2의 마이너스, 이거 밑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2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x 앞에까지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 밑이에요. 그래서 이건 2분의 1의 x승이고요. 아까 그려봤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대칭으로 그리셔도 돼요. 왜? 얘하고 y축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3번에 해당되는 y는 자 2분의 1의 x승 혹은 2의 마이너스 x승인데 바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정점 찍어. 정점. 0,1 딱 찍어. 정근선. 얘는 늘 양수야. 그치? 늘 양수야. 그래서 지수함수 꼴은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는 이상 늘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x축 위에 존재하겠구나. 너 이쪽에서 놀겠구나. 2점 지나면서. 근데 밑을 봐요. 밑이 2라고 아니에요?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분의 1이야.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밑이 2라고 생각했다고 쳐봐. 그러면 증가지? 근데 앞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생길 때마다 그냥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형태가. 그러니까 이건 감소함수로 뒤집어지지 않아. 증가함수가 아니고 감소함수. 그냥 밑이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자, 이걸 원점 대칭 해볼까 해.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됩니다. 원점 대칭. 자, 그러면 x도 y도 부호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마 y는, 한번 써볼게요. 마 y는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고, y는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된다는 거야. 괜찮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디냐? 자, 요 1번을 y축 대칭하기 요 빨간색. 그걸 다시 x축 대칭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네요. 이렇게. 이게 4번. 자, 요게 지금 뭐다? 마이너스의 2의 마이너스 x승. 얘를 원점 대칭한 겁니다. 원점 대칭한 건데, 이거 매번 그냥 빨리 그려야 돼. 이거 언제 이렇게 그리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승이라고 보시고요. 자,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다 다이렉트로 한번 그려본 연습. y는 제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x승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0, 0, 어디 지나죠? 마이너스니까 요점 지나. 근데 얘는 늘 음수죠? 왜? 2분의 1 x승이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늘 음수예요. 그래서 x축 아래에 존재합니다. 아, 너 이쪽에 지나요. 이쪽 영역에 있구나. x축 아래에 있으면서 이 점 지나는구나. 자, 근데 밑이 2분의 1이죠? 그럼 감소함수인데 마이너스 붙었죠. 그럼 증가로 갈게요. 증가 상상하셨어요? 아래로 볼록 아니에요? 그럼 뚫고 나가죠?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 이렇게. 이제야. 4번. 이렇게 빨리빨리 그리실 수 있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가 그렇듯이 그래프를 좀 자유자재로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게 대칭 이동이고요. 자, 그 다음 평행 이동 하나 볼게요. 평행 이동 보겠습니다. 자, y는 기본꼴 볼게요. 2x승이 있는데,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뭐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치죠.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 그러면 x 대신에 x-2 대입했던 거 기억나지? 자, y축 방향 평행이동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쉽게. 여기까지 하고 쉽게. 자, 이렇게 된다. 요거. 자, 그러면 이걸 그려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냐? 그러면 매번 그린 다음에, 기본꼴을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다이렉트로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선 점부터 찍을 것 같아. 그러면 제일 편한 점을 찍어요. 그러면 x에 2 넣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 넣어보면 얼마야? 1 빼기 3? 그럼 마 2니? 그럼 2 마이 찍을 것 같아. 그래서 2 마 2 이렇게 해서 하나 찍어. 너 이 점 지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정근선이 어떻게 되냐? 얘 원래 정근선이 x축이었죠? 근데 x축이었는데 얘도 같이 딸려가요. x방향 2만큼, y축방향 마삼만큼 가면. 그건 뭐냐면, 자, 정근선 절대 얘가 닿지 않는 선은 뭡니까? 그러면 얘가 늘 뭐라고요? 늘 양수예요. 그러면 치역이 뭐예요? 라고 하면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치역이 뭐예요? 그러면 마3에다 양수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3보다 커요예요. 마3보다 커요. 마3보다 크니까 얘가 절대 닿지 않는 정근선은 뭐예요? 그러면 마3이요. y는 마3이요. 마3보다 위쪽에 그리니까 마3이라는 선에 점점 가까워지기만 할 뿐. 자, 여기 보십니다. 여기다 할게요. 여기 마3이에요. 이렇게 점선으로 체크하는 거 아시죠? 서술형일 때. 저희가 정근선이에요. 여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지나요? 증가 아니면 감소입니다. 밑 보세요, 밑. 밑이 뭐예요? 증가네. 증가. 그럼 상상했어? 이 점 지나면서 이 점 지나는데 이 선을 안 닿으려면 이 점선 위쪽에다 그려야 돼. 위쪽에다가. 근데 증가함수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볼, 아볼. 아볼로 그려야 돼. 그래야지 저기가 정근선이 되지. 우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리는 거. 자, 그러면 이걸 합쳐서 한번 해볼게. 합쳐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평행이동도 하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떻게 온 건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쟤를 지금 어떻게 한 걸까라고 보셔야 됩니다. 뭘로 평행이동하고 뭐 얼마만큼 대칭이동한 거냐를 먼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자 y는 2의 x승이었던 게 대칭이동부터 먼저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대칭이동 얘가 지금 요 모습이 되려면 마마 붙어 있죠. 그래서 마 붙이세요. 이게 뭐죠? 원점 대칭한 거야. 원점 대칭. 보이시죠? 그래서 원점 대칭한 후에 자 얘가 어떻게 붙었나 보세요. 자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묶으면. 그러면 x축방형으로 얼마만큼? x를 x-였으니까 x축방형 1만큼. 뒤에 붙은 숫자 3. 그럼 y축방형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이거야. 이것도 물어보죠. 원래 기존의 함수를 어디에 대칭하고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답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매번 이걸 그릴 때 이걸 그린 다음에 원점 대칭하고 평행 이동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뭐 찍는다? 정점, 정근선, 증가감소. 이거 세 개만. 정점, 정근선, 증가감소. 이 특징 가지고 그리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자, x에 뭘 넣어야지 0이 되냐? 편한 점 하나. 딴 거 넣어도 돼. 근데 x에 1 넣는 게 편하잖아. 오케이. 그럼 1, 어디 지나니? 1, 그러면 얘가 2영승. 3 빼기 1인가요? 3 빼기 1. 그러면 2 지나죠? 3 빼기 1. 맞죠?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1,2 지나요. 1,2. 저 여기 지나요. 이렇게 돼요. 정근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얘는 3인데요. 요만큼 음수예요. 2에 몇 승? 그러면 이건 양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 그럼 3에다 음수 넣으니까 얘는 늘 y는 3보다 작아요. 그래서 y는 3. 얘가 정근선이에요. 정근선이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는 지나면 안 돼요. 여기 지나고 있으니까요. 점 찍으면 알아요. 아, 요 선 아래쪽에 그리는 거구나. 근데 증가인지 감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을 보세요. 밑을. 자, 증가. 손가락 이렇게. 감소 이렇게. 빨리 선택해. 이거 선택해 빨리. 해보라고. 증가야, 감소야. 손가락으로 한번 해봐. 응? 잘 모르겠어? 밑 봐, 밑. 2에 마이너스 1승까지가 밑이지. 그럼 2분의 1이야. 2분의 1. 그럼 감소인 줄 알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으면 뒤집어지는 거야. 대칭 때문에 뒤집어져. 그럼 뭐야? 증가. 상상했어? 2점 지나면서 2선 안 닿으면서 증가야? 그럼 위볼이야? 아볼이야? 생각했어? 위로 블록인 거지. 위로 블록. 이렇게 생긴 거야. 괜찮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것까지가 이제 특징인데요. 자, 특징. 그럼 봐봐요. 결국에는 얘는 평행이동도 대칭이동도 했죠. 그럼 자, 평행이동 대칭이라는 건 일단 대칭이동하든 평행이동하든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가지고 요 그래프 y는 2x승이 어디 있었죠? 원래 자 y는 2x승이 어디 있나요? 이게 y는 2x승이죠. 이게 y는 2x승이에요. 제가 흰색으로 그린 게 자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지고 요 빨간색 그래프하고 요 빨간색이 이거예요. 빨간색 그래프하고 완전히 포개어지게, 완전히 겹쳐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얘를 원점 대칭하고 요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흰색이 요 빨간색하고 완전 똑같아지겠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특징을 봐봐. 이런 거 물어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다음 중 겹쳐질 수 있는 그래프를 골라보세요. 겹쳐질 수 없는 그래프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특징. 자, 평행이동한다고 해서 대칭이동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냐 봐. 평행이동에도 안 바뀌는 게 있어. 뭐가 안 바뀌죠? 밑이 안 바뀝니다. 밑은 안 바뀌어. 응? 밑은. 마치 이 그래프의 고유한 값이야. 나의 몸의 DNA. 죄송해요. BTS 팬들 갑자기 오랜만에 이렇게 음이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음치 같았어. 기억이 안 나. 근데 DNA처럼 얘도 자체 DNA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밑은 안 바뀐다. 평행이동 백날 해봐야 살 빼고 막 살찌고 해봐야 얘 DNA는 안 바뀐다. 얘 밑이 그 DNA 안 바뀌어. 그래서 근데 요거는 봐봐. 이게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였던 게 2의 2분의 1 쓰면 돼. 2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역수까지는 가능하다. 대칭 이동에 의해서 뭐? 밑이 역수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돼. 이거 밑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읽지 말고 2분의 1인 거야. 그렇지? 밑이. 그래서 밑이 역수까지는 가능하다. 이거야. 평행이동 대칭 이동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얘 백날 얘하고 지금 누구냐면 y는 3의 x뿔 이거 평행이동 해가지고 얘하고 절대 못 겹쳐. 왜? 얘는 밑이 2고 얘는 3이잖아. 그러니까 곡선의 비율이 전혀 달라요. 얘는 2의 속도로 증가하는 애고 얘는 뭐야? 후아 3의 속도로 증가하는 애니까 전혀 속도가 달라요. 곡선이 올라가는 폭이.
그러니까 아무리 겹쳐지게 하려고 해도 안 겹쳐요. 얘는. 속도 자체가 차이가 있는 곡선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겹쳐진 거 고르세요. 그러면 밑이 같은 거 고르거나 밑이 뭐 역수인 것까지는 대칭이동으로 해결되니까 역수인 거 고르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개념이라면 실제로 하나 좀 더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무슨 내용이냐? y는 2x승이 있었어요. 2x승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요. y는 자, 이것도 참고 잘 아셔야 돼요. 3 곱하기 2x승.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는 거야? 실제 얘 그냥 3배를 한 거죠. 3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아까 얘기한 DNA적으로 보자면 전혀 다르느냐? 아닙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요. 밑이 뭐야? 2인잖아. 2. 밑이 2잖아. 그럼 이거 뭐냐?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에서 겹쳐지냐? 겹쳐집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평행이동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평행이동.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겁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앞에 숫자가 곱해지면 자, 요거 있죠. 우리 특징. 기억나시죠? 뭐냐? A의 로그 A의 B역. 이게 얼마였죠? B죠. 근데 이게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거꾸로도. 거꾸로 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멀쩡히 있는 B를 밑을 A로 바꿀 때 씁니다. B를 뭐로? A로 바꿀 때 A의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이 뭡니까? 그러면 3은 2의 로그 2의 3이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2의 x승을 곱한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지금 뭐냐? 그러면 자, 지수끼리 더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로그 2의 3입니다. 실제로 앞에 곱해지는 3은 여기 지수 쪽으로 로그 2의 3 더하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x축 방향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니? 그러면 마이너스의 로그 2의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라고 요거 3 곱해진 걸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고 평행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겹쳐질 겁니다. 됐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평행이동, 대칭이동한 걸 그리세요 라고도 하지만 절대값을 포함한 것도 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함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볼게요. 한 번만 그려보면 돼. 자, 2의 x-1승 마이너스 뭐 3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어.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요런 함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으로 절대값 씌운 거 많이 물어봐요. 통으로 절대값. 통으로 절대값 씌운 거 아시죠?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린다라고 우리가 고1 때 배웠어요. 그대로 그릴 겁니다. 요 그리는 연습만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럼 원래 함수 요 안에 게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x에 1 넣어보세요. 그럼 1, 어디지나요? 1, 마이너스 2 지나요. 원래 함수 그리는 거예요, 지금. 1, 마이너스 2 지나죠? 이렇게요. 요 안에 거 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상수요. 요게 지금 뭐예요?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정근선이 있어요. 됐나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y는 2의 x-1의 마이너스 3 요거를 그려보자면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릴 거야. 살짝 그릴게 이렇게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걸 뒤집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x축 위의 부분은 그대로 살려주시고요. 지금 얘는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제 이 x축 아래 부분을 뒤집어 올리시는데 뒤집어 올릴 때 중요한 점 뭐다? 이 정근선도 따라 올라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지금 정근선이 있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하고는 만나겠죠. 그래서 요 곡선에 정근선이 딸려 올라온다. 그래서 y는 3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근선을 반드시 체크하셔야만 뭐 교점계수 구할 때나 우리가 응용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으니까 정근선 꼭 뒤집어서 같이 체크하시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뭐 요렇게 여기 지수 쪽에만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도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냥 바로 그릴 줄 알면 바로 그리셔도 되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절대값의 기본 원리는 뭐야?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 x가 1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는 2의 x-1의 마이너스 3 이거를 그리는 거고요.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3 이거 그리면 돼. 이거. 됐어? 그럼 그리면 어떤 특징인지 기억하시고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한번 그려봅니다. 얘요. 얘 얼마 지나요? 1, 마3 마이구나. 1, 마이 1, 마이 여기 지나겠죠? 여기 지나고요.
자, 마3이니까 여기 정근선이겠죠? y는 마3, 여기 정근선이고. 자, 밑이 2니까 증가함수겠죠? 이렇게 증가. 근데 여기 어디만 그려야 돼? 1 이상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 1 오른쪽만 이렇게 그리셔야 돼. 됐나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 그럼 자, 얘는 어디 지납니까? 그럼 x에 또 1 넣겠죠? 1, 마이 여기 똑같이 지나죠? 자, 근데 y는 마3이라는 역시나 이게 정근선이죠? 근데 밑이 어디예요?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 지나면서 얘가 정근선이고 감소함수네. 그럼 이렇게 감소하겠지. 감소. 그렇죠? 근데 감소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요? 이렇게 감소하는데 여기 1까지만 그려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0 넣으면 사실은 0 넣으면 음수하겠구나. 뭐 그냥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사실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면 요거하고요, 얘하고요, 대칭입니다. 어떻게 대칭이죠? 요기요. 그래서 항상 요 절대값이 0이 되는 x는 1에 대해서 좌우 대칭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좌우 대칭의 특징.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 함수를 fx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선대칭인 함수에 식 세웠던 거 기억나나요? 요 식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임의로 1 기준으로 여기 왼쪽 오른쪽 대칭인 거 얘하고 여기서의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1마 x라면 여기는 1부 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죠? 양 끝에 가운데가 가운데니까요. 이 둘의 합이 가운데 2배인 2가 되면 됩니다. 여기 두 개의 합이 2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자 1마 x의 함수값과 1 더하기 x의 함수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x는 1의 대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칭성이 있다는 거. 좌우 대칭성. 이거 그릴 줄 알면 돼. 요 그래프 이렇게. 그릴 줄 알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러면 그래프 이제 절대값 포함한 것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들은 좀 그때그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기본꼴에서는 기본적으로 증가 아니면 감소라고 했으니까 최대 최소 구할 때 봐봐. 이거 봐봐. 최대 최소 구할 때는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x1에서부터 뭐 x2까지다 이렇게 해서 정의역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래프의 최대 최소 구할 건데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함수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증가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뭐라고요? 증가함수인 경우.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여기가 지금 x1부터 x2까지다 라고 이렇게 놔보시면 증가함수의 특징은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니까 자,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제일 큰 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요. 제일 작은 값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온다. 이게 다야. 뭐 끝나는 거죠. 근데 감소함수, 예처럼 이제 감소함수인 경우는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져가지고 감소함수면 자, 제일 큰 x값을 집어넣으면 오히려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요. 제일 작은 x값을 드시면 오히려 최대값이 나온다. 이렇게 뒤집어진다. 요거의 특징만 아시면 되는 게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어쨌거나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다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와. 최대 최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꼴의 지수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형태들은 되게 다양합니다. 즉 형태를 보시면 뭐 이렇게 a에 뭐 bx 플러스 c 더하기 d 뭐 이런 기본꼴의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이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판단하면 되고요. 이걸 조금 변형해 보자면 이런 거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꼴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니겠죠. 이런 건 치환해서 푸는 거야, 다. 그치?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2차, 1차 상수, 2차 함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치환해서 푸는 형태로 나오거나, 자, 아니면 A의 X승인데, 여기에 그냥 지금 누구 들어가냐? 여기에 2차식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역시나 뭐, 요쪽 2차식을 또 치환해서 푸는 형태이거나, 뭐, 이런 형태거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 형태가 복잡해지면 다 뭘로 풀어야 되냐? 치환해서 푸셔야 돼. 치환해서. 특히나 합성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다 합성함수 꼴이거든요. 치환해서 푼다. 이거는 유형으로 볼 겁니다. 유형으로 하나하나 다 어떤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치환해서 푸는지 한번 볼게요. 유형으로. 자, 여기까지가 그냥 개념이야. 개념. 자, 볼게요. 다음 주 지수함수인 거 고르세요. 그랬어요. 자, 바로 보죠. 이건 그냥 오차함수죠? 오차함수 탈락. 자, 얘는 지수 x 있으니까 지수함수 맞네. 너 지수 x 있네. 이 지수함수 맞아. 이건 그냥 상수함수겠죠. 그죠? x가 없죠? 상수함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3x의 다항값을 구하여라. 그냥 대입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대입하면 함수값 나오겠지.
자, 다음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오. 아까 했죠? 너무 기본꼴이니까 여러분 그냥 바로 쓱쓱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가 그냥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또 지루할까봐 제가 만든 작품 하나. 작품이라고 하긴 좀. 이렇게 하고 수업하셨다면서? 이렇게 하고 수업하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저한테 사진이 입수가 됐거든요. 교무실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 수업할 거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진 찍은 거고 진짜 들어가서 사진 수업한 거를 아까 애들이 보여주더라고. 이반 애들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진짜 했더라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코스프레를 하셨던데 맞아? 또 이런 면이 있어. 이런 면이 있어. 우리한테는 엄청 막 늘 멋있는 척만 하는데 또 이렇게 또 귀여운 면이 있으죠. 바나나. 제가 그래서 바나나 이거 노래를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한마디 하셨어요. 욕했어요. 저한테. 아주 찰진 욕을 날리셨어요. 아니 정성스럽게 만들어줬는데 왜 욕을 하냐고? 애정 표현인가? 그래? 이 제복선 알잖아. 욕하면 좋아하는 거야? 아무튼 그렇다.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도 질 수 없죠. 저는 뭐 여기서 하진 않았는데 뭐 제 것도 있어요. 저는 질 수 없거든요. 저도. 좋아. 저도 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 춤추는 거고. 이거 제가 춘 거냐고 많이 물어보시대, 선생님들이. 제가 춘 거 맞는데. 옛날까지 이렇게 빨리는 못 추고. 너무 빨리 춰가지고 이거 좀 느리게 한 거예요. 엄청 빨리 췄었거든. 엄청나지, 속도가. 이 정도는 내가 제복선하고 좀 붙어볼만 할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했나 몰라, 이런 거. 이게 살 한 20kg 찌기 전이에요, 살 20kg 전. 노래도 했었단 말이야.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 정도는 해야지. 제복선은 노래하고 춤추진 않잖아. 내가 이긴 걸로. 가사 아직도 기억나네. 개사에서 노래 부른 거거든요. 잘 안 들리죠? 풀 강의를 보고 싶지 않죠? 혹시라도 보고 싶으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자, 필수 예제만 좀 보자. 자, 좀만 힘내시고요. 오늘 마지막 타임이니까. 자, 봐봐요. 지수함수의 그래프 나와 있는 필수 1번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얘 그래프를 그려보고 치역과 정근선의 방정식을 얘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굳이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2개 정도, 이건 너무 간단하다. 이거 2개 정도만 해볼게요. 자, y는, 자,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빨리 그냥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거의 끝난다고 보여지는데, 빨리 그려볼게요, 그냥. 자, 점 하나 찍는 게 편하죠? 점 하나 찍으세요. x에 0 넣을까요? 그러면 0, 얼마? 마이너스 여기 지나겠네요. 자, y는 마이너스 2, 뒤에 있는 상수가 정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y는 마이너스 2라는 정근선이 있는 거고요. 밑 보세요. 2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1 감소함수네요. 생각하셨어요? 오케이. 아래로 볼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빨리 그리시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치역 구하세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러면 되죠. 정근선 그러면 뭐야?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아까 저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 한번 그려봤던 거니까 개념 설명하면서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그래프 다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 자, 요 기본꼴의 그래프를 x축방향 1만큼 y축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이후에 y축에 대해 대칭이동한 걸 한번 구해봐라 하겠으니까 자, 여러분 잘 풀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만 볼게요, 그냥. 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먼저 평행이동하면 자,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을 거죠? 자, y축 방향 평행이동한 거 그대로 우변에 갖다 숫자 붙이겠죠. 여기까지 제가 평행이동한 거네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y축 대칭할게요. 자, y축 대칭이라는 건 그냥 x의 보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x 대신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x 대입한다가 대칭의 공식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다.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얘가 지금 정답이에요. 그쵸? 근데 제가 2x승으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해볼까?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승이면 2의 x승이죠?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 옆에 곱해져 있는 거네요. 그래서 2가 곱해져 있는 거. 거기다 마사 이렇게 됩니다. 됐네요? 자, 요게 A 값이고요. A 값이 2, B 값이 마사 이렇게 해서 곱하면 마팔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팔이 답이네요. 뭐 별거 없지. 그냥 평행이동하고 대치기도해서 식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여기 유형 1번, 2번, 3번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평행이동해서 혹은 대칭이동해서 겹쳐지니 안 겹쳐지니 이런 것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는 제가 프린트 과제로 넣었어요, 여러분. 그런 건 다 어떻게 한다? 밑이 같거나 아니면 밑이 역수인 것까지. 대칭 이동하면 역수인 것까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게 지금 사실은 아주 간단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프 문제야. 이쪽 파트는 이런 단순한 문제들보다는 사실상 그냥 그래프 문제가 주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프린트로는 그래프를 잔뜩 넣었어. 잔뜩 넣었어. 그냥 나오는 거. 아주 어려운 걸 넣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출제율이 높은 것들을 위주로 프린트 과제를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다 체크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좀 어려운 기출 나왔던 그래프 문제도 볼게요. 자, 그래프 위의 점. 즉, 그래프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무슨 문제라고 보시면 되냐면 기본 베이스가 다 좌표 문제예요. 즉, 좌표를 설정하면 대부분이 풀려요. 물론 아주 응용 문제는 좌표 설정한 이후에 뭔가 더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좌표 설정이야.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자, 요 3의 x승이 있고요. y는 x, 요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b분의 c를 구하래잖아. b분의 c를 구해보래요. 그러면 점들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여기네요. y 절편이요. 자, y는 3의 x승의 y 절편은 여기가 0,1이잖아요. 그쵸? 0 넣으면 0,1. 그러면 얘를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평행이니까 선이 x축과 평행이죠. 그럼 여기 y 좌표가 얼마다? 1인 거지, 그치? 여기 y가 1이야. 근데 여기는 y하고 x 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 1,1이겠죠? 그래서 a가 1이네요, 그죠? a가 1이구나. 자, 그럼 여기가 x가 1인데니까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지금 몇 콤마 몇이냐? 그러면 1, 여기다 넣으면 3이겠죠. 그럼 그대로 따려면 이 점은 얘하고 y 좌표가 똑같겠죠? y가 3인데 여기는 x도 똑같으니까 3,3이고요. 그럼 또 쭉 내려오면 여기가 b가 3인 거고요. 그쵸? 또 따라가면 여기가 x좌표 여기가 3이니까 3, x에 3 넣으면 3의 세제곱 27이고요. 자, 그래서 또 딱 보면 여기가 27이겠죠? y좌표가 그러면 x도 똑같으니까 27. 그래서 계속 타고 가는 거야, 그냥. 별거 없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x축 평행 그리고 y축 평행에 대해서 계속 x좌표, y좌표 같은 거 타고 넘어가는 구조가 가장 좌표 설정이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본 베이스. 그래서 ABC 값 나온다라는 거죠. 잘 따라가는 그냥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기본 문제 위주이긴 하지만 좌표 설정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을 물어봐요. 그것들 문제로 다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과제로 좀 해와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라고 조금 까칠한 거를 제가 한번 조금 까칠한 거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같이 한번 여러분 프린트 과제 이번에 제가 과제도 줄여드릴 겸 자 6번은 잠깐 한번 볼게요. 6번 그래프야. 자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자 한번 제가 그냥 다시 그려볼게요. 좀 크게. 자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다. 이거. 자 한번 봐봐. 자, 이 정도가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y는 4의 x승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y는 4의 x승이 그려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0,1 같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 게 y는 2의 x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a라는 선이 하나 지금 그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y는 b라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a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b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C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가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그냥 그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여주고, 자, 첫 번째 조건으로 글이 좀 작아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보셔야 돼. 여기,
y는 a하고 y는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거죠.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요 거리가 얼마다? 16입니다. 라고 주어졌어요. 따라가 볼게. 자, 근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16입니다. 그럼 ABC가 이거죠? ABC, 요 넓이가 16이에요. 라고 줬어요. 저 넓이 16이에요. 그러면 이 16이 높이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다? 2라고 준 거죠. 2라고 준 거예요. 돌려서. 오케이? 자, 이랬다. 자, 근데 얘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삼각형 ACD 넓이 구하세요. 그랬어. 그럼 ACD는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된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사실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그러면 높이는 이미 16인 거 알거든요. 그럼 뭐? 자, 요 AD 길이만 구하면 끝이야. 자, 이거를 구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어. 이제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2인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다 뭘 푸냐? 좌표를 푸는 거야, 좌표. 그럼 B의 좌표를 설정할게. B의 좌표. 자, B의 좌표는 Y가 A잖아. 그래서 B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B는 Y좌표가 A구나. 그럼 그때 X좌표가 뭐냐는 거죠. 근데 이 B는 여기 위에 점이야. 여기 위에. 그래서 Y에다가 지금 뭘 넣으면 돼? A를 넣으면 돼. 그러면 A는 4의 X승을 풀겠다. 근데 X는 지수표를 로그표로 바꿔. 그러면 로그 4의 A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 마주 편해지시면 이거 암산하세요. 로그 4의 A가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그럼 요 C좌표도 Y좌표가 A죠? A. 근데 C는 여기에 대입해야 되죠? 그쵸? 암산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Y자리에 A 넣어주고 X 구하시면 X는 로그 2의 A죠. 로그 2의 A.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요 2라는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자, 2는 뭐예요? 그러면 얘 X좌표에서 얘 X좌표 뺀 거죠? 요 X좌표에서 요 X좌표 뺀 거예요. 자, 그럼 로그 2의 A에서 빼겠습니다. 로그 4의 A. 근데 로그 4의 A가 2의 제곱 A니까 여기 2분의 1로 나오죠? 자, 여기 뭐예요? 2예요, 2. 이렇게. 됐네? 빼면 2분의 1에 로그 2의 A. 잘 따라오고 있나요? 이게 2죠? 자, 그럼 로그 2의 A가 4네요. 그래서 A가 나오길 2의 4승. A는 2의 4승 16이구나. 됐네. 이게 16입니다. 됐네요? 그럼 얘가 나오네. 16 차이 나니까, 그럼 32. 됐어. 자, 그러면 요 라인에 있는 거 Y좌표가 다 32군요. 그럼 자, A좌표 32라고 넣겠습니다. 즉, Y에다 32 넣어보세요. 상상하셔도 되고요. 32는 4의 X승 이겁니다. 됐어요? 그럼 X는 로그 4의 32. 여기 뭐라고? 로그 4의 32. 됐죠? D좌표. 역시나 Y좌표 32고요. 자, 이건 그냥 바로 여기다 30 넣어보면 2의 5승이 30이니까 그냥 5라고 나오겠어요. 이렇게. 됐지? 근데 이거 로그 4의 32도 사실 계산할 수 있잖아. 그지? 자, 2의 제곱, 2의 5제곱이니까 뭐야? 2분의 5인가요, 이거? 뭐 이 정도는 암산 되죠? 2.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뭐냐? 그러면 X좌표에서 X좌표 빼는 거니까 5에서 2분의 5 빼시면 돼. 맞니? 그럼 이게 2분의 5네. 그럼 2분의 5가 밑변, 얘가 높이. 그럼 끝난 거죠? 넓이 구하면 끝. 이렇게 가시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유형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좌표 타고 가는. 그러니까 좌표 타고 가는 문제가 제일 잘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넓이 많이 물어보고요. 또 길이 많이 물어보고요. 또 중간에 뭐 내분점, 외분점, 좌표 많이 물어보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결국엔 늘 다 좌표 설정이 핵심이에요. 좌표 설정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알고 있는 X좌표나 Y좌표 있다면 그게 문자든 뭐든 주어진 시기에 대입해서 타고 가시면 됩니다. 타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런 유형들이 여러분들 주로 풀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과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자, 6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 쭉 넣었어. 과제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좀 반복 훈련하라고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거는 그냥 간단히 잘 나오는 거서 개념을 좀 볼게요. 봐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y는 3의 x승이 있어요. 그쵸? 근데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랍니다. 그쵸? 그러면 a의 좌표를 준 거죠. 3분의 1. 자, 근데 여기에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y에다 3분의 1 넣으면 3분의 1은 3의 x승.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a의 좌표는 준 거예요. 이렇게. 됐죠? a의 좌표. 자,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뭐냐면 선분 ab가 있어요. 그 ab를 1대2로 내분하는 1대2로 내분해 봤더니 그 내분점이 바로 요 y축 위의 점입니다. 라고 준 거죠.
그쵸?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수직선상에서, 봐봐요. 수직선상에서 A하고 B라는 점이 있는데, 쭉 이어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C라는 점이 있잖아요. 여기가 몇 대 몇입니다 주겠죠. 여기처럼 1대 2다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주면, 항상 이게 비스듬히 있는 B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비스듬한 B 가지고 뭘 하시는 겁니까? 뭘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항상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결한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A에서 이렇게 S축에 수선의 발, C를 수선의 발, 수발 내려가지고 수발 3개를 내려. 오케이? 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1대 2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지? 여기도 몇 대 몇이다? 1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의 X좌표, C의 X좌표, B의 X좌표, X좌표 길이가 이렇게 해서 요 길이로 보자면 1대 2다를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해결해요. 혹은 얘가 Y축에서 해결하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아. Y축에 이제 수선의 발 내리고, 자, C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A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사다리꼴 보이시죠? 얘가 1대2면 여기가 1대2입니다. 그래서 여기 A의 Y좌표, C의 Y좌표, B의 Y좌표 가지고 요 길이 설정하시고요. 그게 1대2인 걸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사선 방향으로 몇 대 몇입니다 라고 주면 항상 수선의 발 내려서 해결한다는 건 머릿속에 좀 알아두셔야 돼요. 수능 보는 그 순간까지. 항상 그렇게 갑니다. 접근법은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문제 그냥 간단한 건데 해결해 보면 봐봐요. 자, 어쨌거나 B의 Y좌표 구하세요. 근데 A에서 수선의 발 빡 찍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수선의 발 딱 내리시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보세요. 됐죠? 여기가 1대2면 여기도 1대2인데 이미 여기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서 여기 길이가 1이에요. 그럼 요 길이는 2겠죠? 1대2니까 그럼 여기 X좌표가 2인 거죠. 그래서 B가 X좌표 2구나 이렇게 타고 가시고요. 자, 2느니까 2,9 이렇게 해가지고 9가 답인 거죠. B와 Y좌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좀 더 복잡한 문제도 많은데 그런 건 나중에. 이번 프린트가 잘 되면 그 다음 프린트에서 좀 복잡하게 나온 기출 문제들은 보겠습니다. 자, 됐나요? 뭐 일단 요거 사선 방향 요거 좀 얘기하려고 그냥 넣었어. 자, 그다음. 자, 요거 지금 3-, 뭐 이것도 좌표예요. 좌표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건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도 하나 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프 문제 중에서 한번 같이 볼게. 11번인데 프린트에 있는 거. 자, 뭐냐면 이 지수함수하고 이 지수함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 그래프가 겹쳐지도록 하는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럼 겹쳐지려면 뭐 밑이 같아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뭐 하여튼 되는 거고 그거 말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자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한 점에서 만날까? 그려볼게요. 자, 얘 그려보시면 0,0 지나겠죠? 0,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이게 정근선입니다. 증가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얘가 fx야. 자,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여러분들이 기본꼴의 함수예요. 밑이 다만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뭐의 x승 이런 기본꼴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인 거죠. 0,1 지나서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거나 이렇게 두 가지예요.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맞아? 근데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0,1 지나거든. 이렇게 0,1 여기 지나요. 자, 그 상태에서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감소함수가 돼서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감소함수면 무조건 되네. 그래서 3분의 a-1이 1보다 작으면 돼.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면 무조건 만나는구나. 대신 양수해야 되니까 이 범위 만족하는 a 구하시면 되고요. 푸는 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보시면 이거 나오겠고. 자, 증가함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면 얘하고 만나려면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얘가 0,1을 지나요. 잘 봐봐요. 근데 만약 밑이 똑같잖아요. 자, 살짝 해볼게요. 밑이 똑같으면 같은 폭으로 올라가요. 속도가 같은 거야. 밑이 같은 거는 올라가는 속도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평행이동에서 완전히 겹쳐지는 거여서 얘하고는 뭐야?
절대 평생 안 만나는 거야. 평생 안 만나. 뭐 하면? 밑이 같으면 안 만나. 오케이? 근데 봐봐. 그럼 밑이 어떠면? 밑이 예를 들어서 2보다도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거 잘못 그렸네. 얘들아, 이게 x축이 정근선이에요? x축이 정근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들 밑이 제가 뭐면? 2면 밑이 얘가 밑이 2면 얘하고 완전히 이렇게 같은 속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 정근선, 얘의 정근선은 뭐야? x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x축 이렇게. 그럼 이러면 안 만나고요. 만약 밑이 2보다도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얘보다 더 크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여기가 정근선이고, 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래도 평생 안 만나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만나는지 보이세요? 밑이 더 2보다 더 작아야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얘하고 만나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죠. 속도가. 더 느려야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려면 만나려면 3분의 a-1이라는 게 누구보다 1보다 큰 증가함수 중에서는 이 2보다는 더 작아야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서 만나게 되는 거야. 속도 문제입니다. 속도. 올라가는 증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거에 대한 속도 문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범위. 얘 또는 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까지는 해보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유형을 좀 알아두려고. 이게 개유에 없어서 그냥 가져온 거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개유에 없길래. 그래서 가져와서 한 번씩은 보는 거야. 알아야 되는 기본 유형입니다. 됐어. 그 다음. 자, 이거 유형 볼게요. 봐봐요. 지수함수를 이용한 수의 대소 비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를 대소 비교하는 걸 이미 거듭 제곱근 쪽에서 했어요. 그쵸? 얘 어떻게 제곱할 거예요? 어떻게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3, 4, 5 앞에 있는 숫자가 다르죠? 그럼 최소 공배수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3, 4, 5면 그냥 곱해야 되겠네? 6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60제곱근 이렇게 해서 4에 20제곱 뭐 굳이 하자면 숫자가 크긴 한데 60제곱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을 건데 자 여기다가 지금 15 곱해서 8에 15제곱근 이렇게 되고요. 자 60제곱근 그 다음에 60이면 뭐죠? 12? 16에 12제곱근 그래서 다 60제곱근을 만든 다음에 요 근호 안에 있는 걸 비교하자는 건데 근호 안에 있는 숫자도 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할 수도 있다. 지수함수. 그럼 뭐냐면 다 4, 8, 16이니까 2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자, 4가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3분의 2승이고요. 자, 이게 2의 3승이니까 2의 4분의 3승이죠. 16은 2의 4승이니까 2의 5분의 4승입니다. 됐죠? 그럼 얘네들이 다 뭘로 보이냐면 저는 함수값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함수? 2의 x승의 함수값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러면 f 3분의 2인 거고요. 저 함수 이렇게 놓으면 얘가 f 4분의 3이고요. 얘가 f 5분의 4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권의 함수고요. 이렇게 증가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x자리가 크면 클수록 더 큰 값을 갖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대소 비교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3분의 2하고 4분의 3하고 5분의 4 중에서 제일 큰 게 실제로 제일 큰 거고요. 이 지수자리가. 이 지수자리가 제일 작은 게 작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 동그라미 친 저 분수끼리 대소 비교를 한다. 라는 게 지수함수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얘는 똑같아. 얘 뭐겠어요? 자, 얘는 0.1이 10분의 1인 거죠? 그쵸? 10분의 1. 그래서 얘가 10분의 1에 2분의 1승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 기준으로 보자면 10분의 1의 제곱이죠. 얘는 10분의 1의 제곱. 그러면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10분의 1의 안에 들어온 게 세제곱이죠? 그러면 4분의 3승 이렇게 해서 밑을 똑같이 만들어 놔요. 밑을. 그럼 얘는 함수값으로 보여? 얘 어떤 함수값으로 보여?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밑을 10분의 1로 가지고 있는 지수 함수인 거야. 이렇게.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감수 함수잖아. 그래서 이 x자리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작은 값입니다. 라고 서수형에 쓰시는 거야. 서수형 나오면 그렇게 쓰시는 거야, 말을. 자, 그래서 2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4분의 3의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숫자에 대한 게 오히려 제일 커.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서 그렇게 대소 비교를 한다는 게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언제 나오냐? 그러면 이 숫자를 대소 비교하는데
지수함수를 이용해서 대소 비교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함수 설정해서 얘네가 F라는 함수값이고요. 얘는 G라는 함수값이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서술형이 나오면. 나중에 실제 기출된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4번이고요. 대표형만 좀 보면 됩니다. 자, 보죠. 잠시만요. 4-2번. 자, 이거야. 자, 4번까지 했죠? 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좀만 봅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지수함수는. 왜냐? 이게 지금 밑이 2잖아. 증가함수야. 그럼 누가 봐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니까, 자, 얘를 그냥 fx라고 놓는다면, 최대값,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할게요. 최대값은 뭐예요? 그러면 제일 큰 숫자를 넣으면 돼요. 1. F1 넣으면 답이야. 계산 안 할게요. 자, 최소값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이 식에다 뭐 넣으면 돼? 많이 넣으면 돼요. 제일 작은 거 넣으면 최소값인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끝난 거다. 자,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뭐지? 2하고 3인데 이거는 정리를 안 한 거야. 정리. 자, 2의 마이너스 2승이 뭐야? 4분의 1. 4분의 1의 x승. 3의 x승이니까 이거는 x로 묶어버리면 4분의 1 곱하기 3, 4분의 3의 x승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냥 정리만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건 뭐야?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냥 제가 gx라고 놓는다면 최대값이 뭐예요? 그러면 최대값은요, x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히려 최대값이니까 요 g라는 함수에 마일 넣은 게 최대값이고요. 자, 최소값은 뭐예요? x 제일 큰 거. g1 넣으시면 최소 이렇게 됩니다. 반대죠. 그냥 지금 감소함수의 특징 살려서 대입하시면 돼. 그쵸?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유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최소는 사실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대부분 치환해야 되는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그 다음 유형이야. 자, 같이 볼게. 이거. 이게 지금 그 다음 거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 이 다음 거 한 다음에 이 앞에 거 잠깐 와서 프린트해서 볼게. 자, 잘못 넣었어. 자,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꼴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린트에는 제가 웬만한 건 다 넣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프린트 풀다 보면, 이런 유형 보게 될 거야. 거기서는 좀 안 되는 건 따로 질문하시면 되고요. 가장 잘 나오는 두 개만 넣은 거예요. 개유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얘요. 자, 얘는 지금 어떻게 최대 최소 구합니까? 그러면 지금 y는 3분의 1에 이 지수가 2차식이 나와 있어, 2차식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 2차식을 치환한다는 거죠. 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걸 잠깐 저는 t로 치환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함수가 지금 뭐로 보이냐? 그러면 y는 3분의 1의 t승이라는 간단한 지수함수로 보여요. 지수함수로. 됐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 그러면 간단히 그려보면 여기가 t축이고요. 이게 y축이고 3분의 1이니까 0,1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겠죠? 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라는 건 뭐냐면 이 t 값이 큰 게 들어가면 최소,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게 들어가면 최대인 거죠. 그럼 t 값은 어디서 구하냐? 여기서 구하면 돼.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네요. 그쵸? 이걸 t라고 놨으니까.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범위를 구하시면 되고요. 2차 함수 자 x-3의 제곱 구해서 3 빼면 되잖아. 그럼 요 2차 함수를 그릴 거거든. 그럼 자 보세요. 3, 마 3을 지나고 아래로 블록인데 x범위 따로 없죠. x범위 있으면 그 한정된 범위만 그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쭉 그냥 이렇게 다 그리는 거네요. 그쵸? 따로 범위가 없네. 범위가 없어. 원래 범위 주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t의 범위는 뭐죠? t는 얘 y 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 다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요. 그러면 t는 어디서 그린 겁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마3이라고 보자면 마3보다 크거나 같은 거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색깔칠해서 쭉 아래까지 계속 가요. 이 이후에는 범위가 한정되지 않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존재하는 거죠. 최대값은 자, 여기 t가 제일 작을 때 마3을 넣는 거야. 3분의 1의 마이너스 3승이 얼마니? 3의 세제곱 27이 지금 최대값이고요. 최소값은 계속 가죠. 0에 가까워지는 거. 근데 없어. 그치? 최소값은 뭐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속함수. 자, 여기를 치환한다. 사실 이게 합성함수로 보이시나요?
합성함수로 보여요? 이게 합성함수로 보이면 더 좋고요. 보여? 안 보여? 이게 왜 합성함수예요? 그러면 겉함수가 누굴까요? 겉함수가 3분의 1의 x승이었던 거예요. 저 속함수가 누구예요? 그럼 저 2차식인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함수예요? 라고 한다면 얘는 f의 gx라는 합성함수예요. 이 x자리에 요 2차식을 넣은 거죠. 그게 이거야. 됐나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다. 그럼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뭐다? 요 속함수 gx 속함수 요 속함수를 치환해서 범위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겉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뭐라고 했죠? 속함수를 치환한 후 겉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뭐 그렇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럼 얘도 똑같은 거죠. 얘도 똑같은 형태인데 자 얘는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좀 봅시다. 자 역시나 이게 속함수거든요. 그래서 속함수를 치환해요. 이거요. 자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까봐. 자 좀만 힘내시고요. 자 조금만 집중할게. 자 이 속함수를 t라고 치환하겠다. 그러면 이 겉함수가 나오죠. 겉함수가 2의 t승 이렇게 생긴 건데 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그럼 이게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야. 누가 봐도 이게 굳이 쓰자면 굳이 그려보자면 굳이 연수 삼아서 그려보자면 자 요렇게 되는 증가함수거든요. 그럼 t 값이 크면 클수록 최대값, t가 작으면 최소값. t의 범위 구하시면 돼요. 자 속함수를 치환하면 범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겠죠. 괜찮니? 마사 거기다 1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2, 얼마? 1. 그래서 위로 블록이 돼. 위로 블록인데 다 그리는 게 아니다. 자, 1은 여기서 이렇게 1 이렇게 되겠고요. 4는 좀 멀리 떨어졌네요. 막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4는. 됐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겁니다. 물론 등호는 들어가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y값이 여기 4는 거. 여기다 4 넣어보실래요? 4 넣으면 얼마인가요? 마3인가? 이렇게 마3 되네요. 자, 여기는 1이겠죠? 그래서 요 t, 지금 이 y값 범위는 마이너스 3서부터 1까지 나오네요. 그래서 속함수 치환한 후에 그거의 범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됐네. 자, 여기서 요 t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딱 넣어주고, 겉함수 보시면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은 t 제일 큰 거 1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2, 최소값은 마3 넣으시면 되겠죠? 2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얼마니? 8분의 1,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거 외에, 이런 꼴 외에 좀 더 복잡한 꼴이 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필수 7번까지는 하고 끝낼게요. 하나 남아서. 빨리 할게. 자, 요거하고 대표적인 거 하나 더 나왔어. 대표적인 거 하나 더 나왔어, 이게. 자, 보시면, 이런 꼴이면 어떻게 할 거냐. AX승 꼴이 반복되는 함수. 이것도 이제 치환해서 푼다는 거야. 자, x가 0과 2 사이입니다. 근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합성함수 꼴인데 여기서 누굴 치환하냐? 그러면 3의 x승을 치환하셔야 돼요. t라고 치환할 겁니다. 됐죠? 치환하면 범위가 생길 건데요. 그 범위는 요거 따라서 그릴 거야. x가 요 범위면 t는 무슨 범위를 가질까? 그럼 자, 요 함수는 어떻게 되냐? 3x승이 t면 9x승은 t의 제곱. 자, 3의 x승이 t입니다. 3의 1승이 앞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의 3x승 t죠?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2차 함수네요.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할 거야. 그래서 그러면 표준형 우선 바꿔놓고요. 그럼 905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치환했으니까 범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3의 x승이란 지수함수의 y값. 함수값이에요. 자, 0 넣었을 때가 제일 작겠죠? x에 0 넣으면 얼마? 1. 여기 2 넣어보세요. x에 2 넣어보시면 9. 그래서 1서부터 9까지만 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것 같다. 됐어? 그러면 요렇게 생겼겠는데, 그치? 이게 3, 마이너스 5고요. 자, 여기는 1까지만 그린 거고요. 여기는 9까지 한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럼 최대값은 여기다가 9는 게 답이네요. 9는 거. 맞나? 예, 함수값이 되게 크네. 오케이? 9 넣어보세요. 그래서 31 나옵니다, 이건. 해보시고요. 자, 여기 마5가 최소값이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치환한다. 뭐 별거 없지. 똑같아. 치환해서 푸는 거다. 자, 하나만 더. 이거야.
자, 얘도 지금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치환을 뭘 할 거냐? 보이세요? 뭘 할지? 얘입니다, 얘. 자, 그래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걸 치환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치환하면 범위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얘는 좀 바로 구하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뭐가 떠오르냐? 얘하고 역수예요. 역수, 그죠? 2x. 그건 뭐야? 산술기하. 산술기하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요거 아주 산술기하 평균 공식. 자, 둘의 합은 뭐다? 2 루트 곱이 2죠? 그래서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는 순간 t가 얼마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식은 잘 나오니까. 역수야. 그래서 요거는 항상 2 이상입니다. 이거야. 됐죠? 자, 근데 치환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 자, 얘 보세요. 얘는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에서 뭐 뺀 거? 2 뺀 거죠. 거기다가 4의 자, 요게 지금 2x승.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다, 그지? 치환하자. 자, 이게 t죠? t 제곱이고요. 제가 4t죠?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되네. 됐지?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뭐 마무리만 해보면 t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6이니? 그럼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여기인데 요 점을 꼭 집어서 아래로 볼록인데 어차피 2 이상만 그릴 거니까 여기도 필요 없고 이렇게만 그리시면 되겠네. 그죠? t가 2일 때 여기서부터만 있네. 여기서부터. 2 이상 쭉 이렇게 그리시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없고요. 그죠? 최소값 구하는 건데 t에 2는 게 답이네. 여기다 2 넣어보세요. 그쵸? 최소값 나오겠다. 10 나오나요? 10?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